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제 한 3, 4일 지나긴 했습니다만 아까 잠깐 다뤘듯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진짜 제가 미리 좀 송선배께도 양해를 구했던 게 전 이재명 대표 2심 공직선거법 무죄가 나오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리고 제가 이 판결문들에서 그거에다 정말 몇 번을 줄을 읽으면서 읽어봤는데 일단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게 누가 그 비유 썼어요. 저번 그 위증교사를 이전에 형님을 정신병원 입원시켰다로 경기도지사 한번 거의 날아갈 뻔했잖아요. 2심이 벌금 300만 원 나오는데 그때 권순일 재판관 소위 50억 클럽 연루가 돼 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그거를 무죄로 뭐 표현의 자유가 숨쉴 공간을 줘야 된다. 소극적 거짓말이다. 이런 이유로 무죄 취지로 풀어준 거가 그게 일종의 이종 보통 거짓말 면허증이었다면 이번 이 선거법으로 일종 종합 거짓말 면허증을 받은 셈이고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기적의 거짓말 보검을 갖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정리한 게 일단 이재명 대표에게 보검들이 여러 개 있는 게 첫째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아 그거 있었잖아요. 전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언제든지 무슨 얘기를 해놓고 내가 이거 한다니까 진짜 이런 줄 알아? 내가 내가 경제를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를 옹호한다니까 진짜 옹호한다는 줄 알아? 그거 하나로 얼마든지 거짓말 쓸 수 있는 보검이 생겼어요. 그럼 둘째 이재명 대표는 나는 모른다. 김문기 씨를 모른다 부분을 그렇게 유족들이 가슴 아프게 피 토하는 토를 호소를 했었고 그 딸과의 통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스스로의 극단적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그 비참한 상황 그러나 같이 골프 쳤던 여러 가지 정황 근데 나는 모른다 그러면 모른다를 인식의 체계로 다 보호해 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번에 새로 생긴 카드가 마치 모모인 것처럼 마치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마치 내가 옛날에 검사 자격을 사칭한 것처럼 마치 내가 전과자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마치 내가 모모인 것처럼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건 다 무죄가 나와요.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 그분은 검사 사칭한 거 대법원 확정 판결 됐어요. 또 성남시장 무고한 것도 확정 판결 됐어요. 근데 마치 내가 검사를 사칭한 것처럼 조작했다. 마치 내가 무고죄를 저지른 것처럼 조작했다. 무고죄 있잖아요. 아니 그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 대해서 조작했다. 조작했다도 이건 정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국 축구가 이를테면 4대 0으로 일본한테 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난리 나죠. 끔찍하죠. 네. 그래갖고 뉴스에서 축구 하이라이트 우리가 4골 먹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우리 축구 대표 감독 문제 있다. 그런데 감독이 나와서 딱 30초씩 4골 먹는 장면만 보여주고 나머지 88분 동안 우리가 0대 0으로 강렬하게 맞섰는데 하이라이트만 보여주면서 축구를 잘못했다고 하는 건 조작이다. 그렇게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판부가 보기엔 조작이네요. 왜 전체를 안 보여주고 골 먹는 장면 4장면만 보여주니까 마치 한국이 축구를 못한 것 같잖아요. 국민들한테 축구를 못한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잖아요. 조작이 맞네요. 이렇게 해준 셈이에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 정말 이게 왜냐면 이걸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쉽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비유가 생각이 나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조금 제가 딱딱 와닿습니다 지금. 정말 백현동은 빼박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빼박이죠. 김인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김문기 씨 몰랐던 설마 어떻게든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하지만 이 조작이라는 것 때문에 특히 백현동을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종 4단계 정상량을 해준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는 빼박 거짓말. 이거는 움츠고 뛸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게 대부분의 법조인 모든 사람들이었는데 이거를 그것도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조각조각 내면 그 전에 뭐 국토부에서 공문을 보낸 것도 있었고 한참 전에 있었고 그거를 압박받았다고 보고 협박한 것도 약간 과장이 있지만 그건 거짓말이라고 보기가 어렵네요. 이건 마치 정말 제가 예를 들자면 한 정치인 A가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가 막 사람들하고 같이 동료들하고 같이 막 자기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 상태에서 만취 상태에서 막 노래도 부르고 과속도 하고 신호도 위반하고 막 차선 위반하다가 사람을 치었어요. 한 정치인이 이재명 대표입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네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드는 겁니다. 사람을 쳤어요. 엄청난 사고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고가 났는데 이 정치인이 대선에 나가면서 그건 그때 술집 주인이 나를 운전 안 하면 안 되게
운전 안 하면 직무유기를 할 것처럼 협박을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거였어요.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후 식당 주인, 식당에 있는 사람, 옆에 있던 사람, 동료들 다 불러다가 식당 주인이 진짜 운전 안 하면 운전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운전 안 하면 너를 처벌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성남시청 공무원들처럼 아무도 아니에요. 그쪽 건격 그 국토부에 있는 그 식당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보니까 식당 주인이 그 전에 술 좀 먹고 있을 때 아유 술 적당히 먹고 웬만하면 운전해서 가세요.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판결 재판부가 보기에 그 전에 식당 주인이 그 웬만하면 술 좀 적당히 드시고 운전해서 가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 맞네요. 그게 상당히 압박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압박감이 조금 되면 협박이라 조금 과장이지만 사실관계가 틀린 건 아니네요. 그러면 온갖 종상향 다 해주고 뇌물 받고 배임하고 그래서 김인섭 씨가 이미 처벌받아서 징역 5년에 막 추징금 몇십 엄청나게 하고 배원 확정 판결 났지만 다 노래 부르고 막 신호 위반하고 막 과속하고 차선 위반해서 그런 사고 냈잖아요. 사실은 선거판에서 대선이나 선거판에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이라는 칼을 꽂았잖아요. 선거에다 거짓말이라는 칼을 꽂았잖아요. 협박 안 받았는데 협박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인명 그 사고를 냈는데 인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는데도 재판부는 식당 주인이 그거 웬만하면 술 좀 적당히 드시고 운전해서 가시죠. 협박했다. 저는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과장된 의견 표현이란 말이 있잖아요. 과장된 의견 표현이지만 그거는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 한 정치 평론가를 떠나서 저도 뭐 언론인을 떠나서 우리 다 언론인 출신이지만 선배가 보시기에 지금 제가 든 비유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2심 재판부가 그러니까요. 국민에게 조롱의 대상이 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 화면에서 우리 두 사람 잡혔잖아요. 저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앵커만 이렇게 잡으면은 이거 조작이에요. 좀 마치 단독 진행한 것처럼. 단독 진행한 것처럼 조작이에요. 나는 그럼 뭐야? 나도 옆에 있었는데 왜 앵커만 잡고 그리고 조작인 거죠. 송 선배만 혼자 나오시면 그것도 조작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마치 송 선배가 장훈준 쇼를 혼자 나와서 하신 것처럼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나만 잡히면 조작된 걸 뒤에 장훈준 쇼 되는데 송국근이 나와 있으면 그러니까요. 조작인 거예요. 또 축구 비유 들면 요새 VAR 많이 하잖아요. 페널티킥 나오면 공에 손이 맞았나 안 맞았나 그 부분을 심판에 가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봐야 되니까. 그것도 조작이에요. 왜냐하면 전체 큰 그림을 봐야지 왜 거기 팔에 공이 닿냐 안 닿냐 그거만 보고 판단하냐. 조작이에요. 조작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정말 제가 이 표현을 여러 번 씁니다. 다른 방송에서. 제가 이거를 읽다가 너무 궤변이 꼬리에 꼬리를 달았네요. 엄청 많이 읽었었네요. 궤변이 꼬리를 물어서 정말 읽다가 토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처음에 이제 그 재판 앞두고 선거 앞두고 이제 기자들에게 이제 설명 자료를 안 내겠다고 이제 공지가 왔잖아요. 그때 뭐 좋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1심하고 2심이 달라진 게 없었어요. 똑같으면 설명 자료 안 낸다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건 무조건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법조 출입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아니라고 봤어요. 그런데 싸했어요 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한 4페이지나 5페이지로 줄여야 되거든요. 안 줄여지는 거예요. 안 줄여지죠. 말이 안 되니까 안 줄여지는 거예요. 이거를 주절 모든 행동을 다 쪼각 해서 요거만 갖고도 범죄가 아니고 요거만 갖고도 범죄가 아니고 요것도 범죄가 아니고 요거는 요렇게 연결되니까 요건 부속품 같아서 범죄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말이 되려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판결이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판결이어야 한 5페이지로 요약이 되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건 요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낙지 탕탕이처럼 다 쳐놨는데 다 쳐놨어요. 쳐놨는데 이걸 다시 낙지의 모습으로 하려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낙지 탕탕이 다 쳐놓고 요거만 갖고 낙지처럼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요거만 갖고 낙지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안 보이죠. 요거 냄새 맡아보니까 낙지 냄새 안 나는 것 같은데 요거는 가만히 보니까 뭐 오징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쭉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아무것도 낙지는 확신이 안 서죠. 어쩌면 낙지 같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건 오징어 같고 어떤 건 다른 냄새가 나죠. 어떤 거는 무슨 다른 해산물 냄새가 나죠. 그렇다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마지막에 그거더라고. 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니까 의심스러울 때는 얘는 낙지가 아닌 걸로. 아니 그냥 딱 보면 낙지인데 여기 그냥 사람들이 딱 보면 낙지인데 쳐서 얘도 낙지 같지가 않고 얘도 낙지는 확신이 안 서고 얘는 오징어 냄새가 나고 얘는 무슨 바다 냄새가 안 나고 얘는 색깔이 약간 무슨 오히려 고기 같아요. 육지의 고기 같아요. 자
쳐놓고 자 이거는 낙지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판결이에요. 그렇게 해놓은 거죠. 이거 그 요약이 안 돼요. 그렇죠. 이걸 쳐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장치를 하나 건 것이 저는 참 그것이 과연 이게 법원에서 할 일인가 싶은 게 나중에 저 후폭풍이 올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제 이종 면허 받아가지고 그때 그 지방선거 때 그 경기도지사 선거 때 근소일 때문에 이종 거짓말 면허 이종 거짓말 면허를 받았는데 지금 1종 받았다고 일종 했잖아요. 종합 대형 종합 거짓말 면허죠. 그런데 이제 1종을 내주면서 너 2종 면허 있으니까 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벌써 그때 권순일 판례를 인용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 권순일 판례를 인용했죠. 권순일 판례가 지금 이재명 판례거든요. 이재명 선고를 하면서 이재명 판례를 인용을 했는데 그때 이제 2종 면허 이제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1종 면허야. 근데 2종 면허를 받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게 있잖아요. 재판 거래 의혹 지금 그 수사 중입니다.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 거래 의혹이 그냥 그게 아니고 뭐 김만배 씨가 중간에 들어가서 계속 그 대법원 심리할 때 대법관실에 이제 들락날락했다 이 말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 결국은 하천대유에 그 고문으로 취업을 시켜서 일도 하지 않는데 이제 2억 원을 주고 50억까지도 약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50억 약정을 하고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이재명 시대가 되면은 뭐 대법원장 뭐 우선순위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 나왔어요. 뭐 어떤 설에 의하면 대법원장 말고 총리를 제안했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까지 권순일 대법관에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설입니다, 다 설. 설인데 이제 수사 중이니까 수사 대상이 돼 있는 거예요. 수사 대상이 됐으니까 수사 결과로 그것이 이제 만약에 확인이 되면은 그러면 이 재판부는 불법적으로 그 나온 그 판례를 가지고 이재명에게 다시 그 면죄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종 보통 면허 자체가 굉장히 훼손되기 이상한 절차로 된 면허였는데 그 이종 보통 원래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종 면허 있으면 거기서 무면허라고 하면 일종으로 올려줘요. 마치 이종 면허가 있었네. 그 면에 근거해서 일종 거짓말 면허도 그냥 나간 셈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그 이종 면허가 불법에 의해서 취득했다는 것이 언론에 다 보도가 됐고 수사 중이고 그 하는데 그것을 그 가지고 와서 다시 무죄를 한 것은 결국 다른 논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소극적 거짓말, 적극적 거짓말 또 그리고 무슨 뭐 표현의 자유가 숨쉴 공간, 뭐 숨을 공간인데 사실은 숨을 공간이었네. 숨쉴 공간 이런 것을 하니까는 그것이 착안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까? 똑같이 소극적 거짓말, 적극적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거 약간 비틀어 가지고 과장된 의견 표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 소지가 있다는 것을 다 언론도 알고 우리도 알고 다 아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판례가 있다고 한 것은 사법부가 나중에 그 후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진짜 지난번 이재명 대표 2심 공직선거법 무죄가 나온 다음에 저도 뭐 그다음에 여러 사람 물론 저와 조금 성향이 비슷하거나 의견이 비슷한 사람일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는데 특히 계엄은 잘못된 거고 대통령 이 정도 이제 탄핵돼야지라고 했던 분 중에도 야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무죄 줄 거면 난 윤 대통령 탄핵도 잘못돼 인용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의견도 상당수 있어요. 그렇죠. 상당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합리적인 내지는 매우 좀 그 아주 극단적이지 않은 중도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도 그래서 그분들은 계엄은 잘못된 거고 대통령 탄핵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도 그 대통령 탄핵을 함부로 시키면 안 되겠네. 보니까 이게 뭐 엉망이네. 어떻게 그런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무죄를 줘?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빨리 대통령 가는 대선 가도에 꽃길 깔아주는 걸 난 못하겠다는 분들이 또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죠. 파면이냐 아니면 직무 복귀냐 문제인데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조기 대선이 열리느냐 마느냐 조기 대선이 필요한 거 아닌가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되면은 지금 어쨌든 뭐 이재명이 지지율이 앞서가니까 이 앞서가니까는 이 뭐 그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가는 이런 상태에서 정권을 잡는 게 맞는가? 그러면 조기 대선은 아예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여론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지금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게 이재명 대통령 탄생이라면 나는 윤 대통령 탄핵을 지금 오히려 반대로 의견을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렇죠. 불가피하게 바꿔야겠다. 그런 여론도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은 그것을 통째로 다 없애기 위해서 무슨 뭐 특별법 하긴 할 겁니다. 네, 뭐 검찰 뭐 정치 수사 방지를 위한 특별법 해서 이제 과거 거 다 해서 모든 것은 지금까지도 그래왔잖아요. 이거 다 조작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이 검사 출신 그 대장동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자기 후배 검사들을 전부 다 사건 조작하는 사람으로 몰아붙이면서 조작이라고 지금 막 군부를 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때 예를 들어서 뭐 이 박근택이나 이렇게 고검장까지 지낸 이런 사람들 이건태나 뭐 검사 출신들이 쫙 서가지고 이거 그동안 뭐 이재명에 대해서 대대적인 검찰의 사건 조작이 있었다. 정치 검찰이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그걸 규명해야 된다 하면서 특별법 진짜 할 수 있어요. 저는 제 느낌으로는 그리고 제가 그 정황에 대해서 좀 들어본 바로는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법리적으로 뚫고 나가기가 제일 편한 길이거든요. 그렇겠네요. 한 큐 하니까. 그리고 초반에 빨리 해지 그렇게 하나씩 나눠서 하다 보면 이게 왜냐하면 여론의 피로감이 축적된다고 보니까 한 큐 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도 있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누구 그러면 1등이 정확히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1등은 없음 모름씨더라고요. 없음 모름씨. 저희 준비한 그 그래픽들을 좀 보여주시면 그게 이제 어떤 한국갤럽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갤럽이죠. 저기도 보면 지금 한때는 이재명 대표가 35대 30로 이겼는데 지금은 최근 거는 없음 모름 씨가 37, 이재명 씨가 34. 그러니까 없음 미스터 없씨가 더 높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른 조사도 저런 게 많이 나와요. 또 하나 있죠. MBS 것도 있죠. MBS 차기 대통령 적합도도 그것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없음 모름보다도 더 위였던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 오히려 지금 최근 조사는 없음 모름이 34, 이재명 대표가 31. 그리고 저런 여론조사의 결과 저 추이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없음 모름 씨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고 해서 이재명에게 갈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재명의 지지율에 딱 30% 박스권에 딱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30% 중반 박스권에 같이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거기에 비해서 이제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다 분산이 돼 있어요. 분산이 돼 있어 나중에 한 명으로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한 명으로 이렇게 되면은 없음 모름 씨가 그쪽으로 상당 부분 갈 수가 있거든요. 이재명은 더 이상 뭐 확장성이 저는 뭐 이제 그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는데 한 30 막 정말 이빠이 다 연끌해야 30% 중반대 뭔가 유리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리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 득표율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지금 30%대로 당선된 유일한 사람은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1로 3김 시절이죠. 1로 3김 시절. 37인가 그쯤 됐어요. 36.64. 야, 진짜 기억력 좋으시네요. 36.64. 그런데 왜 그렇게 또 당선됐느냐 하면 YS가 28.03을 받았고 DJ가 27.04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JP까지도 표를 가져갔으니까. 그렇죠. JP도 좀 가져가고. 그러니까는 30%대까지 유일하게 당선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그런 YS, DJ, JP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없죠.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은 그 다음에 DJ가 40.27%로 당선된 적이 한 번 있어요. 딱 40.27. 그때는 그 이인재가 있어요. 이해창, 이인재가 같이 나눠갔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구도가 아닌 상황에서 그 30%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제가 뭐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도 아무래도 지지율이 제일 높으니까는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전에 진짜 제가 그 이야기 드리는 거는 조기 대선이 어차피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분석을 했을 때는 실전에 들어가면 30%대 중반 박스권으로는 당선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효과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번에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하지만 2심 선거법이 무죄가 나오고 나니까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다 정말 이재명 대표가 되겠구나 그래서 더 똘똘 이 조기 대선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유권자나 어떤 대중은 이 대세인가 보다. 그리고 진짜 억울하게 수사를 당했나 보다 해서 약간 이재명 대세론 쪽에 오히려 또 여론이 이렇게 좀 힘이 실려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선이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30% 중반도 딱 그거거든요. 그걸 다 합쳐봤자. 그게 지금 다 반영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반영이 됐다고 보고
그 다음부터는 만약에 대선이 열리면은 이재명의 이 실체를 예. 파헤치고 또 앞으로 이재명 집권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 지금 그 우파 쪽에서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 우파 정치인들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예.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일어나면은 예. 지금처럼 이렇게 수세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예. 공개적으로 그 밝혀내고 정말 우리나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됩니다. 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은 예. 어떤 우리나라가 일이 벌어질 어디로 것인가. 갈 것인가 예. 그런 부분도 그 여권 정치인들의 책임이죠. 아, 참.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게는 지난주에 굉장히 큰 변곡점이 온 건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 변곡점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그 탄핵과 함께함으로 아주 굉장히 빠른 진도로 다뤄봤습니다. 예. 혹시 오늘 꼭 하셔야 되는데 뭐 아까 저거 좀 준비해 오셨는데 말씀 못 하신 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요 이게 예. 지금 어떻든 간에 예. 이 지금 상당히 위기 초비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초비상인 게 보수 우파 진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니 전체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국가 전체 관점에서 초비상이다. 예. 지금 날짜가 19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특별법을 이제 좀 만약에 당선된다면이고. 하게 되면이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보다 더한 행위를 지금 하려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게 아까 우리가 명명한 김어준 시나리오 같은 것도 시나리오. 사실은 한 발짝 물러난 것 같지만 정말 급박해지면 다시 또 얼마든지 다시 또 옵니다. 칼을 꺼내들 수 있는 예.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탄핵도 진화가 돼서 뭐 줄탄핵, 뭐 통탄핵, 그다음에 쌍탄핵 예.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국정 마비를 위한 국무회의 이 마비 예. 충분히 지금 시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번 주가 굉장히 고비일 거예요. 예. 이제 헌재가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예. 만약을 진짜 투입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런 행동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